사랑하는 성화랑 구독자 식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화랑의 새로운 편집장 하태우입니다. 오늘은 가정 훈독회를 위해 훈독과 나눔을 활용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사용 안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고민을 합니다. 자녀와의 소통, 자녀의 학업, 신앙, 축복 문제 등 많은 고민이 있지요. 그 고민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기도,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다양한 방법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화랑이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부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참가정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은 가정 훈독회를 위한 영상이지만 그 범위를 가정 훈독회로만 한정 짓지 마시고 자녀와의 소통, 대화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성화랑이 준비한 것은 카드입니다. 성화랑 책 맨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오려서 준비한 다음 자녀들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면 됩니다. 이 카드에는 총 5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개성, 잠재력, 인생, if, 관계, 이렇게 5가지 테마가 있고 이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게임을 하는 방법은 각각 3장의 카드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내 손 안에 있는 카드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카드를 건네면서 하는 겁니다. 카드를 받은 상대방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턴이 돌아가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은 각 가정 내에서 각자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통한 대화는 진지한 대화일 수도 또는 가벼운 대화이거나 누군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대화이든 편견 없이 상대방을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조금 더 대화가 편안하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카드를 통해 평상시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질문을 서로 나눠보면서 상대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카드 게임을 통한 가벼운 토크로 마음의 긴장을 완화한 후에 훈독과 나눔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훈독과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진행하는 사람의 부담인데요.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갖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교육 패러다임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가르침 중심 교육과 배움 중심 교육입니다. 저희 성화랑 훈독과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 중심 교육이 아닌 배움 중심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가르침 중심 교육. 가르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네, 교사가 하는 거죠. 교사가 학생에게 또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하나부터 10까지 잘 설명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학창시절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했던 것, 또는 원리 강사가 원리 교육을 이제 식구님들께 했던 것이 바로 가르침 중심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움 중심 교육. 배운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네, 학생이 하죠. 학생이 중심이 돼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생이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궁금증,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교육은 질문이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전에는 내용 전문가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좋은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친구 내지는 가이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2가지 교육 패러다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르침 중심 교육은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배움 중심 교육은 학생 안에 진리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잘 발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1세가 새로운 원리에 대해서 가르침이 필요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2세 원죄 없이 태어난 2세, 3세의 경우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그 속에 분명히 진리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희석되었을지언정 그 속에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양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선 믿어주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움 중심 교육으로 훈독과 나눔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갑작스럽게 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움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한 팁 3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내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슈퍼맨이 되어주기보다 자녀가 갖고 있는 질문을 함께 알아봐주고 고민해주는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되물어봐 주면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함께 알아볼까? 하고 말이죠. 네, 다음 두 번째는 자녀의 생각을 칭찬해 주기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말하기를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해주는 말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가능하다면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목표를 낮춰보는 것입니다. 가르침 중심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는 쉽지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배움 중심 교육은 아이에게 공감을 해주느라 진리와 어긋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축복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에게 공감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각을 들어줌으로써 엄마는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의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훈독과 나눔을 할 때 활용해 보세요. 조금 더 자녀와 가까워지고 대화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독과 나눔의 4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독과 나눔은 유대인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 하브르타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되었는데요. 하브르타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낭독입니다. 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훈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낭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내가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을 내 귀로 듣게 되죠. 세 번째, 손짓 발짓을 하게 되고, 네 번째, 몸의 울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가 더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낭독에도 레벨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몸이 건조하게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참 부모님이 단상에 서서 대중에게 외치듯이 강연자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낭독을 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명하기입니다. 지식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지식과 내가 알기도 하고 남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는 남에게 설명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훈독과 나눔을 하면서 훈독을 하고 내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온전한 나의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질문을 던질 때 자녀는 그 배움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든 쉬운 질문이든 엉뚱한 질문이든 우선 그 질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해 주세요. 자녀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할수록 그 정답은 오래 기억을 하게 되고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내가 탐구하지 않고 주어진 진리는 금세 잊혀지고 그 가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최고의 자녀로 교육하는 말버릇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맞다 오십, 내 생각은 어때? 라는 말버릇입니다. 한국인 부모는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은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지만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봐 준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에게 질문을 합시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네 번째는 짝대화입니다. 짝대화는 1대1 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정훈독회를 할 때 단체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명이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대기자가 됩니다. 하지만 짝대화를 하게 되면 한 명이 화자가 되고 한 명은 청자가 되죠. 둘 다 능동적으로 대화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짝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함께 전체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훈독과 나눔을 위한 사용 안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성화랑의 훈독과 나눔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